지하철 요금 몇 푼 아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인 연령 70세 상향 논쟁의 진짜 칼끝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훨씬 더 무서운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을 공짜로 타며 생계를 이어가던 한 어르신의 마지막 희망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리고 그 나비 효과가 우리의 통장과 당연했던 권리들을 어떻게 연쇄적으로 소멸시키는지, 그 끔찍한 시나리오 3가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 기준이 70세로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닥칠 첫 번째 끔찍한 일은 바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른 새벽 첫 차의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박기남 어르신이 계십니다. 스스로를 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 라 부르는 분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처럼 지하철을 이용해 소화물을 배송하며 한 달에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버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병원비이기도 하고 손주에게 줄 과자 값이기도 한 그야말로 생존 자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의 유일한 영업 도구이자 발이었던 공짜 지하철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는 돈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 이는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끔찍한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년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오히려 국가 정책으로 빼앗아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끔찍한 일은 지하철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통장을 위협할 끔찍한 소득 절벽 5년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지하철 요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 노인 단체가 기초연금까지 70세로 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더 큰 복지 축소를 위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끔찍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우리는 만 65세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노후 계획의 중요한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급 연령마저 70세로 늦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로 이미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마저 70세로 밀리면 65세부터 70세까지 무려 5년간은 정말 아무런 공적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소득 크레바스, 즉 죽음의 계곡이 발생합니다. 이 5년의 공백기,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야금야금 까먹으며 버텨야 합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했다면 이 시기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같은 더 오래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복지수의 연령만 올리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자리의 상실과 5년간의 소득 절벽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끔찍한 일은 돈 몇 푼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들이 연쇄적으로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5세라는 나이에 기대했던 것은 지하철과 기초연금뿐만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이라는 자격 하나에는 마치 거미줄처럼 수많은 혜택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월 1만 1천 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던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 적용되던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바로 만 65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 중 어떤 혜택이 가장 절실하신가요? 따라서 노인 기준 70세 상향은
단순히 하나의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건한 기둥으로 삼아왔던 노인 복지 시스템 전체를 5년 뒤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집을 지탱하던 주춧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빼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결국 세 번째 끔찍한 일은 개별적인 혜택 축소를 넘어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지면서 노후의 안전망 자체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한 연구기관에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9만 8천 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원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던 분들에게는 무제한 공짜가 금액 제한으로 바뀌는 명백한 혜택 축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65세 환상을 버리고 지금 당장 70세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65세부터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오늘 밤 당장 나의 은퇴 자금 계획표를 다시 꺼내 만약 모든 혜택이 70세부터 시작된다면?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입해 보십시오. 부족한 5년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급 시점을 늦추고 연금액을 늘리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알아서 굴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퇴직금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회사가 운용해주는 안정적인 DB형 퇴직연금도 좋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셨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IRP 계좌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이 5.26%일 때 개인이 직접 운용한 IRP 수익률은 평균 6.59%로 더 높았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의 결과와 내가 직접 챙긴 결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무겁고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책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표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파도를 미리 읽고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절망 대신 준비를 선택하시길, 그리하여 그 어떤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